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오늘은 적지 않은 언론에서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기재부를 어찌할 것인가? 기재부는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재부가 어쨌든 분리가 되든 아니면 개편되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 같아요.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정세균 총리가 과거에 했던 말입니다. 코로나 때 빨리 지금 이 피해를 보는 국민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재정을 아껴야 된다 어쩐다 하면서 기재부가 이제 많이 반대를 해서 그 정책이 좌절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이게 사실은 기재부가 특별히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국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법과 예산이에요. 근데 법은 누가 그러면 주도하는가? 우리는 법원인 줄 알았는데 검찰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 독재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예산 문제거든요. 예산도 사실은 정권 전체, 정부 전체, 관료 전체가 이걸 원래 편성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무를 맡은 기재부가 사실 이제 거의 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뭔가 정책을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많은 좌절을 줬죠. 그래서 이게 기재부의 나라냐, 기재부 독재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과도하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입니다. 기재부가 과도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 조정의 한계가 발생했다. 그래서 부처 간 자율성이나 전문성도 없어졌다. 이게 지금 현재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재부 역할을 약화시키자까지는 많은 부분이 좀 의견이 통일되고 있는데요. 저희 나라살림연구소가 한 달 전쯤에 이 기재부 개혁에 대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의 이제 그 토론의 요지는 뭐냐면 기재부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고 역할을 재조정하는 겁니다. 기재부가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건 권력이 무조건 많아진다고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개편 관련해서 일단은 과거의 경제개혁원이나 기획예산처처럼 분리하는 것, 이게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일부에서는 기획 분석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국민참여 예산제를 확대해야 된다. 인사규류를 통해서 전문성을 제고해야 된다. 특히 순혈주의가 좀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오히려 기재부의 그 권한 집중이 견제와 균형을 약화시켜서 그 민주성과 전문성 강화 때문에라도 분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게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냥 어디가 보기 싫으니까, 힘이 너무 센 것 같으니까 약화시키자.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만 주장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조직과 업무를 같이 강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조직만 분리를 하잖아요? 그럼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기재부의 문제는 뭐냐면 톱다운과 버텀업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톱다운은 하향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총액을 배분하고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게 톱다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톱다운을 하면 밑에서 총액 배분 자율편성 제도, 그래서 자율편성을 할 수 있게 부처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처의 전문적인 내용들은 기재부가 통제를 하기도 힘들고 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부처를 놔둡니까? 기재부 산하, 문화관광부, 기재부 산하, 국토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고 돼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톱다운을 하자고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했었던 건데, 문제는 지금 이게 과거의 방식은 버텀업이거든요. 각 부처가 사업 계획을 올리면 기재부가 그걸 이제 조정하는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둘 다 한다는 거죠. 기재부가 톱다운과 버텀업을. 그래서 권한이 센 거예요. 문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프리카 대륙보다 더 큰 우리나라인데 어떻게 소수의 관료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협의 조정이란 말로 모든 사업에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하려고 하면 하나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죠. 최근에 인기를 끄는 책 중에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무원 출신의 어떤
분이 쓴 책인데요. 거기 보면 너무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9,035개나 되는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던 사업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 것을 없앨 것도 없애야 돼 못 없애고 신규 사업은 최대한 못 만들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던 것만 계속하는 정부가 됩니다. 지금 AI 시대고 지금 급변하는 시대고 뭔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분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톱다운을 중심으로 기획 기능이 강화되고 분석. 더군다나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어느 부서가 어느 분야가 얼마를 쓸지도 결정해야 하지만 뭐 중요한 사업은 꼭 해야 되고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애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과 평가 같은 걸 해서 그걸 통제하는 그런 것도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강화할 기능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규제 완화 정책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규제를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강화시킬 규제가 있고 이제 없애야 될 규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우리가 이제 기재부 예산 기능이 분리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성과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고 결산도 환류시키고 해가지고 그 혁신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것을 없애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기능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분권 강화예요. 분권 강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방 분권 이렇게만 생각하셔야 돼요. 아닙니다. 지방 분권만 있는 게 아니라 분야별 분권도 강화해야 돼요. 지금 요즘 AI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아졌는데 과학기술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문제가 있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발전해 왔던 것에는 과학기술 R&D 역할이 있잖아요.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과학기술 비서관이라는 제도를 뒀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기술 비서관실에서의 그 주도 아래 과학기술 부총리라는 제도를 만들고요. 이 R&D 관련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따로 하게 하고 여러 가지 특별하게 그 기능을 부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 정책이 많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이든 교육이든 문화든 이런 부분에서도 분권이 강화돼서 아까 말씀드린 톱다운이 되면 총액 배분 자율편성이니까 이 자율편성을 해서 그 부서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진행해보고 시작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다음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하라고 하면 저는 유혹에 빠지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왜 기재부 개혁을 못했을까요? 그때도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기재부 개혁을 하자. 못한 이유는 뭐냐면 유혹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처를 다 관할하고 통제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부서가 그걸 힘을 줘서 그 부서가 그걸 관할하고 통제하면 되겠지? 그러면 말 더 잘 듣겠지라고 생각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 부서의 힘만 세지고 그 부서가 말을 안 듣게 되는 그런 문제 된 거죠. 그래서 야당 시절에서 막 주장하다가 막상 권력을 잡으면 유혹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뭘 잘할 수 있는가, 뭘 하고자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원이 하나인 것, 검찰의 기소권이 하나인 것 이런 것처럼 기재부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했을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통제되지 않는 특정 부처 관료 권력만 강화된다. 이걸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처럼 구체적인 논의 과정, 개별 그 디테일의 사업들 이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일단 분리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안 돼야 되는 이유도 많거든요. 분리가 안 돼야 되는 이유도 이런 논의하다가 세월이 흘러가고 그 혁신의 기회, 개편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저는 그 정권에도 굉장히 우울한 결과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큰 폐해를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말고 원래 목표했던, 원래 계획했던 일들을 수행하는 다음 정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